남편과 그가 아끼는 제자와 머슴, 기계가 있던 시골 선비까지 규방 부인의 휘몰아치는 욕망 속으로 빠져듭니다. 1시간 동안 이어지는 규방 부인의 세계로 푹 빠져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부인 이 씨는 20살도 안 된 나이에 부모의 강요로 혼례를 올렸습니다. 원하지 않는 혼례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편 곽 씨는 밤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지요. 그렇게 쓸쓸하게 살아가던 중에 곽 씨 친구의 아들이자 제자인 김도령이 찾아왔습니다.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곽 씨에게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말씀하신 대로 대사원의 직을 받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사옵니다. 곽 씨는 허허하고 김도령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그렇게 맹랑해 보이던 아이가 이렇게 장성하다니 정말 오래 살고 볼 일이 아닌가. 다과를 준비해온 이 씨는 김도령의 혈기왕성한 신체를 보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김도령의 목 아래로 이어지는 가슴이 꽤 딱딱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곽 씨가 부인도 앉아서 대화하자고 했지만 이 씨는 대충 둘러대고 방을 나왔습니다. 내가 이게 무슨 꼴이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아비의 제자한테 망측하기도 해라. 하지만 이 씨는 그날 이후로 계속 김도령이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목과 손등에 선명히 보이는 핏줄도 왜 그리 눈앞에 아른거리는지 이 씨는 잠을 설칠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도령이 장작을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머슴들도 있었지만 자신도 일손을 돕고 싶다면서 웃옷을 시원하게 벗어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안고 문틈 사이로 김도령을 훔쳐보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만 김도령과 눈이 마주친 게 아닙니까? 김도령은 문틈 사이로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의아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지요. 이 씨는 놀라서 바로 문을 닫았지만 이미 김도령이 눈치를 채고 말았습니다. 규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씨 부인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식사 자리에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 씨가 훔쳐봤다는 것을 알게 된 김도령도 평소와 다르게 눈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자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듣기로는 장작도 하고 땀도 좀 흘렸다고 하던데. 예, 스승님. 며칠 묵고 가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사옵니다. 부인, 이 장성한 아이를 좀 보시오. 이 정도면 재상감이 아닌가. 곽 씨는 잠시 눈치를 보더니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내 정신 좀 보게. 그러고 보니 부인과 나이가 비슷했구먼. 곽 씨는 나이 얘기를 괜히 꺼냈다고 생각했는지 머쓱한 표정을 지었지요. 곽 씨가 그러는 사이에 이 씨와 김도령은 아슬아슬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곽 씨는 식사를 마치고 전통주까지 마셔서 다시 흥이 났습니다. 곽 씨를 존중하는 동네 사람들까지 모여들자 마당에서도 이야기꽃이 피었지요.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자 음식을 나르는 종들의 발걸음도 빨라졌습니다. 이 씨도 종들 사이에 끼어서 일손을 돕고 있었답니다. 곽 씨가 전통주를 더 내오라고 하자 이 씨는 남편이 잘 드나드는 바깥채에 전통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홀로 건너갔습니다. 귀한 전통주를 가지고 나오려는데 이 씨는 이상하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지만 경계심이 전혀 없었지요. 이 씨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서서히 뒤로 돌아보았습니다. 따라 들어온 사람은 역시나 김도령이었습니다. 마님,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감히 미리 고하지 않고 이렇게 고양이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지만 이 씨는 이 기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그건 김도령도 마찬가지였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 감정을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천천히 이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따스한 손등이 목선을 타고 내려오니 그것이 그동안 묵어두었던 욕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무엇보다 그것이 과연 커지는지 궁금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씨의 손길이 그것을 훑고 지나가자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용솟음을 치는 게 아닙니까? 이 씨의 몸이 절로 아래로 향하고는 그것의 크기를 실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도령은 처음으로 화끈한 느낌에 사로잡혀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 씨 역시 처음이다 보니 중간중간에 손등으로 입가를 닦아내었습니다. 두 사람의 욕망은 얼큰하게 취한 곽 씨와 동네 사람들 때문에 그대로 묻혔지요. 한참 거사를 치르는데 문에서 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두 사람은 잽싸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김도령이 들어올 때 문을 걸어 잠가서 다행이었지요. 이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씨, 여기 계셨사옵니까? 한동안 보이지 않으셔서 걱정했사옵니다. 염려하지 말거라. 전통주를 찾다가 잠시 헤맸느니라. 이 씨는 여종을 데리고 바깥채에서 멀어졌지요. 숨어있던 김도령은 인기척이 없자 바로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왼중이 탁발을 하러 왔습니다. 목탁을 두드리는 소리에 여종이 나와서 쌀을 건네주었습니다. 중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까? 또 무슨 볼일이 있으시옵니까? 그러자 중이 심각한 얼굴로 곽 씨의 집을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옵니까? 여기에 배겨우가 사는구나. 배겨우라고 했사옵니까? 그렇구나. 아주 유사스러운 기운이 집안을 덮어버렸구나. 이를 어찌할꼬? 중은 계속 목탁을 두드리더니 연신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습니다. 여종은 놀라서 주춤하고 말았지요. 아침 식사는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김도령은 혈기가 돌았지만 이 씨는 그 어느 때보다 얌전했지요. 부인, 안색이 안 좋은데 혹시 몸이 어디 안 좋으시오? 어제가 날이께서 아직 한창이라는 것을 확인한 날이 아니었사옵니까? 덕분에 몸살이 좀 난 것 같사옵니다. 권 씨는 허허하고 웃고는 탁자를 손으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권 씨가 흥을 내자 김도령도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식사를 마친 김도령은 기회를 봐서 이 씨에게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마님, 어제 일은 제가 경솔했사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이 씨는 오히려 피식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까? 도련님의 말씀대로라면 저 역시 죽을 죄를 지은 것이지요. 당황한 김도령은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김도령이 당황하는 것이 재미가 있었는지 슬그머니 다가와 입김을 불어넣는 게 아닙니까? 김도령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도련님,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나 도련님이나 원하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원하는 것이라 하신다면 이 씨는 김도령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김도령은 이 씨의 대답을 듣고 싶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날이 저물면 나리께서는 홍가내로 건너갈 것이옵니다. 멋은 몇 명이 따라갈 터인데 제가 여종들에게 따로 모여서 놀라고 하겠습니다. 김도령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이 씨가 말을 마치자 그 야릇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씨가 방을 나갈 때 김도령은 뒤에서 와라 끌어안고 싶은 충동이 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던 김도령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곽 씨가 떠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 씨가 말한 대로 곽 씨는 머슴들을 데리고 홍가내로 갔습니다. 절친 홍 씨와 얼큰하게 취할 작정이었지요. 이 씨는 남은 여종들에게도 한바탕 크게 놀아보라고 일렀습니다. 여종들은 이 씨의 의도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김도령은 여종들까지 물러나자 이 씨의 방을 다급히 찾았습니다. 도련님, 얼굴이 오줌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는군요.
김도령은 대답하지 않고 얼른 이 씨를 안았습니다. 하루가 마치 1년과 같았습니다. 마님이 그리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씨가 씩 하고 웃으며 김도령의 얼굴을 매만졌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씨 쪽으로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씨의 야릇한 미소에 푹 빠진 김도령은 훔치듯 입술을 가져갔지요. 끈끈한 느낌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한동안 끌어안은 채 따스한 온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동안 진득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요. 땀에 흠뻑 젖은 두 사람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이 씨는 벌떡 일어나서 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아직 욕정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김도령은 그대로 누워 있었지요. 천천히 문을 열어본 이 씨는 아무도 보이지 않자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다음 날 곽 씨는 불길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홍가내에서 신나게 놀고 집에 돌아온 그날부터였습니다. 평소 수발을 들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던 머슴 만식이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대감마님, 마지막까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하였사오나 대감마님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10년이 다 되어 가옵니다. 벌써 그렇게 되었는가?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뜸들이는가? 마님이 어쩌녁에 여종들을 따로 불러 굽한 대감마님 댁에서 놀도록 하였사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인가? 구판이라면 그쪽 여종들과도 모두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아닌가? 내가 자리를 비웠으니 모처럼 모여서 놀게 한 것 같은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셋내 송구하오나 마님 혼자 남겨두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서 돌아왔사온데. 만식이가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머뭇거리는 게야? 돌아왔사온데 바깥채에서 도련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곽 씨는 눈을 깜빡거렸지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부인과 함께 단둘이 있었다고 하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투덜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앞에서 이게 무슨 칠칠치 못한 짓이야? 곽 씨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온 여종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실은 지나가는 중 때문에 그렇사옵니다. 중이 동냥하러 오는 것은 하루 이틀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그게 아니오라. 이상한 소리를 해서 그렇사옵니다. 곽 씨는 의아해서 막 떠나려는 중을 붙잡았지요. 중은 이번에도 배겨우 한 마리가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곽 씨는 그날 밤 부인 이 씨를 옆에 두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식이와 중이 한 소리가 머릿속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고 있었지요. 체면을 생각해서 잊으려고 했지만 의심의 그림자는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곽 씨는 결국 만식이를 시켜서 두 사람의 불륜의 증거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먼저 홍가네와 미리 얘기를 해두고 멀리 사냥을 하러 나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종들도 함께 데리고 떠날 테니 부인 이 씨는 오랜만에 친정에 다녀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곽 씨의 허락을 받은 이 씨는 걷잡을 수 없는 욕정이 불타올랐지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김도령도 이 씨와 함께할 것을 상상하니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곽 씨는 홍가네와 함께 사냥을 나간다고 떠났고 이제 이 씨가 김도령과 함께할 차례였습니다. 이 씨는 친정에 가지 않고 김도령과 함께 아름다운 폭포가 배경으로 있는 곳으로 떠나지요.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머슴과 여종들도 데리고 오지 않았답니다. 오직 한 명, 만식이가 두 사람을 조심히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 때까지 만식이가 지켜봤을 때는 의심할 만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씨와 김도령은 단둘이 여기저기를 다니며 가끔 서로 쳐다보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둘 사이가 정분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지요. 만식이는 날이 저물고 거처를 찾아가는 두 사람을 끝까지 놓치지 않았답니다. 두 사람이 묵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식이는 옆방에서 자면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을 미행하느라 잔뜩 긴장했던 만식이는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술 기운이 돌다 보니 하루빨리 혼례를 원하는 부모님이 떠올랐지요. 여자의 향기조차 제대로 맡아보지 못한 것 같아 괜히 서글펐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희미하게 신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술이 확 깬 만식이는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행히 거처에 머물던 손님들이 야외에 있어서 들킬 일은 없었지요. 만식이는 숨을 죽이고 천천히 이 씨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라도 튀어나올까 두려웠던 만식이는 침을 꿀꺽 삼키고는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창호지 문을 손가락으로 뚫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씨와 김도령이 욕정에 한을 풀듯이 몸부림치고 있는 게 아닙니까? 창호지 문이 뚫리니 두 사람의 가쁜 숨소리가 그대로 전해졌지요. 만식이는 놀라서 눈을 부릅떴습니다. 이 씨는 이제 막 김도령 위에 주저앉아 막 그것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위아래로 격렬히 움직이는데 등에 흐르는 땀줄기가 달빛에 비치듯 눈이 부셨답니다. 만식이는 바로 곽 씨를 찾아가 이 모든 일에 대해 알려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도령이 힘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몸을 일으키자 이 씨가 그대로 엎드린 겁니다. 이 씨의 시선이 방문으로 향하자 만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문에서 물러서서 도망쳐야 했지만 이 씨의 신음 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닙니까? 만식이는 어딘가에 이끌리는 듯이 그대로 뚫린 구멍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만식이가 이 씨의 눈과 그대로 마주친 게 아닙니까? 만식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눈을 뗄 수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씨도 훔쳐보고 있는 남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짓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동안 마님으로 모시던 이 씨가 입을 크게 벌리고 야릇하게 바라보고 있자니 만식이는 물러날 수가 없었지요. 평생 이런 광경을 볼 수 없다고 믿은 만식이는 결코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씨에게 완전히 홀린 만식이는 입을 해하고 벌리며 웃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 씨 역시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만식이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김도령을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익 하고 웃는 것이었습니다. 만식이는 이제 이 씨가 자신을 유혹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었답니다. 괜히 김도령이 미웠지요. 과연 만식이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훔쳐보는 남자가 만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욕정의 굴레에 빠진 이 씨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 이어지는 이 씨의 행보를 지켜봐 주세요. 규방 부인 이 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김도령과 거사를 마친 이 씨는 어쩌녁에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김도령과의 거사가 워낙 신이 난 탓에 누군가 몰래 훔쳐보는데도 전혀 경계심이 없었지요. 그런 자신을 탓하고 있으니 김도령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갑자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옵니다.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김도령에게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큰일이 날 게 뻔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련님이 너무 세게 넣는 바람에 거기가 아파서 그런 겁니다. 김도령이 당황해서 얼굴이 다 새빨개졌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마님. 마님을 안을 때마다 구름을 타는 기분이니 이를 어찌 막을 방도가 없사옵니다. 걱정하던 이 씨는 씩 하고 웃으며 김도령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흥이 난 적이 없었습니다. 도련님 덕분에 저 역시 구름을 탄 것처럼 황홀하니 막을 방도가 없더이다. 감동한 김도령은 이 씨를 끌어안았지요. 입술을 살며시 포개며 이 씨의 숨결까지 소유하고 싶었지만
이 씨는 계속 어쩌냐게 그 남자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 씨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김도령이 씹을 거리를 사오겠다며 시장에 갔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얼굴을 한껏 치장하고 있었지요. 그때 이 씨의 눈과 마주친 남자가 불쑥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웬 놈이냐? 마님, 셋내 만식이옵니다. 이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만식이가 곽 씨의 수발 역할을 할 정도로 충성한다는데 사실 이 씨 눈으로 본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그만큼 너무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린 것이었지요. 그래도 만식이가 곽 씨에게 충성하는 남자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답니다. 만식이는 감히 마님 얼굴도 쳐다보면 안 된다는 식이었지요. 마치 곽 씨의 호위무사라도 되는 것처럼 굳은 절개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만식이와 몇 마디 대화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니놈이 어찌 여기를 온 것이냐? 셋내가 여기 온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사옵니다. 대감마님 아시기 전에 얼른 멈추셔야 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알아듣게 말하거라. 대감마님께서 마님과 도련님 사이를 의심하고 있사옵니다. 이 씨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홍씨 영감과 사냥을 하러 나간다고 할 때만 해도 이 씨는 그런 의구심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어찌 나와 도련님 사이를 의심한단 말이냐? 니놈이 꾸며낸 말이 아닌가? 아니옵니다. 마님과 도련님이 바깥에 있는 것을 셋내가 봤사옵니다. 이 씨는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그때 문 앞에 왔던 사람이 바로 만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식이 얼굴이 좀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만식이는 늘 이 씨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남자였습니다. 아무리 이 씨가 외간 남자와 있다고 해도 경솔히 행동할 사람은 아니었지요. 땀은 줄줄 흐르고 얼굴은 아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씨가 당황해서 좀처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만식이 무릎을 꿇더니 이 씨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이냐? 마님,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냐? 제가 감히 마님의 방을 훔쳐보았사옵니다. 이 씨는 숨이 확 막힐 정도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냐게 눈을 마주친 남자가 만식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지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거나 시골 선비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고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놈은 꼭 들어야겠습니다. 어쩌녁 이놈은 마님의 그 얼굴이 계속 아른거려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사옵니다. 마님이 왜 그런 눈짓을 보냈는지 대답을 들었으면 하옵니다. 무엇이라? 지금 그게 할 말이냐? 그러니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하지 않았사옵니까? 이놈! 니놈이 정녕 죽고 싶어서 환장을 하였구나? 나를 감히 몰래 따라온 것도 용납하기 힘든데 무엇이라고? 왜 그런 눈짓을 보냈는지 궁금하다? 이놈은 대감마님 곁을 떠난 적이 없사옵니다. 평생 대감마님의 충성을 하며 지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도 가보지 못했사옵니다. 만식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잔뜩 독이 올랐던 이 씨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지요. 이놈 역시 죽을 죄를 지었사오만 마님도 이놈을 꾸중할 형편은 아니지 않사옵니까? 그제야 이 씨는 평생 아래로 여겼던 머슴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씨는 본인이 김도령과 함께하면서 어떤 짓을 벌였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도령 품에 안길 때도 그 커다란 물건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도 이 씨는 창호지 문을 뚫고 훔쳐보는 누군지도 모르는 외간 남자에게 야릇한 눈짓을 보냈지요. 이 씨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김도령도 돌아오니 일단 만식이부터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만식아,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꾸나. 이놈 역시 도련님과 한 방에 있을 마음은 없사옵니다. 이 씨는 결국 폭발해버렸습니다. 만식이가 약점을 잡고 조롱하고 있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 어디 니놈 원하는 대로 해보거라. 이 씨는 위협적으로 만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앙칼지게 쏘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니놈이 설령 나리께 모든 사실을 고한다 해도 니놈도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는단 말씀이옵니까? 니놈이 입을 열면 나 역시 니놈이 쥐새끼처럼 훔쳐봤다는 것 역시 모두 고할 것이다. 만식이는 기겁했습니다. 곽씨 성격을 봤을 때 이 씨가 말한 대로 둘 다 죽을 운명이었던 겁니다. 만식이가 크게 당황했지만 이 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니놈은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그대로 나리께 달려가 모든 사실을 고하고 황천행으로 가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고향에 있는 니놈 부모님은 영영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니놈이 도망친다고 해도 나리 성격으로 봐서 심리도 못 가서 붙잡힐 것이 뻔하다. 부모님을 들먹이자 만식이는 발끈했지만 이 씨의 이야기가 점점 현실같이 다가오니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둘째, 내가 주는 노잣돈으로 고향으로 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다. 물론 오늘 일은 니놈 머릿속에서 싹 다 걷어들여야겠지. 만식이는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평생 수발을 들며 충성을 맹세한 곽씨 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지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씨의 제안이 반가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씨는 도끼 눈을 거두고 만식이를 다시 침착하게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보거라. 이참에 머슴 일도 그만두고 네 일을 하는 것이다. 이제 부모님을 위해 평생 공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니라. 어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있단 말이냐? 그럼 마님께서 충분한 값을 치른다는 말씀이옵니까?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암 그렇고 말고 여부가 있겠느냐? 순간 만식이는 이 씨의 미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온 철없는 여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독한 점이 있었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결국 만식이는 이 씨 앞에서 무릎을 꿇고 훔쳐본 일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가 준 돈을 가지고 물러났지요. 마음을 놓은 이 씨는 김도령 앞에서 태연히 행동했답니다. 이 씨 본인도 놀랄 정도로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한 겁니다. 그동안 곽 씨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씨를 미행한 만식이가 통 소식이 없었던 것이죠. 예정대로 돌아온 이 씨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곽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라도 만식이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닌가 하고 의심도 들었지요. 곽 씨는 물론 평생 충성을 맹세했던 만식이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고심하던 곽 씨 앞에 또 그중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백여우가 살고 있다는 한 그중이 또 탁발을 하러 온 겁니다. 곽 씨는 서둘러 돌아가는 중을 불렀고 백여우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중이 하루빨리 백여우를 쫓아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해내는 게 아닙니까? 곽 씨는 점점 불안해졌지요. 의심은 호숫가에 떨어진 독극물처럼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곽 씨는 김도령을 떠나보내기로 결정했지만 친구의 아들이라서 예의를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친구가 보낸 하인에게 전해 듣기로 과거를 보러 가기 전에 여행 겸 보낸 것이니 조금 더 머물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곽 씨가 일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씨와 김도령이 다시 밀회를 시작했습니다. 곽 씨 집에서 조금 떨어진 거처였는데요. 곽 씨의 종들도 모르는 이곳은 주막 사이에 끼어 있어서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지요. 이 씨가 쓰개 치마만 입으면 주변에서 곽 씨의 아내로 알아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거처를 둘러싼 주막에서는 간혹 사내들이 몰려와 술로 흥청망청 놀았기 때문에 이 씨는 김도령과의 거사를 노골적으로 이룰 수 있었지요. 이 씨와 김도령이 방으로 들어간 사이에 마침 어엿해 보이는 선비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먼 길을 왔다가 숙소를 찾는 중이었지요. 주막을 막 지나가는데 사내들이 워낙 요란하게 떠들어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비 눈에 들어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작은 거처에서 나왔다가 잠시 들어가는 중이었는데
워낙 그 자태가 아름다워서 발길을 멈추었지요. 저렇게 어여쁜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곳에 있단 말인가? 호기심이 생긴 선비는 여인이 들어간 거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통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비는 조심히 여인이 들어간 거처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가 딸린 작은 집으로 들어온 선비는 몰래 숨어 들어온 것도 잊은 채 까치발을 들고 다가갔지요. 그때 막 여인이 그 아름다운 머릿결을 흔들며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나무 뒤로 숨은 선비는 멍하고 여인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으로 날아온 것처럼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평소에 선비는 강골이라서 타협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감기와 같은 간단한 병에 걸려도 티를 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깐깐한 성격이라서 주변에서 요령을 부릴 엄두도 못 냈답니다. 그런 선비가 여인에게 반해서 자기가 숨어 들어온 것도 모르고 제 발로 걸어나간 겁니다. 거기 웬 놈이냐? 그렇습니다. 선비가 반한 여인은 바로 이씨 부인이었습니다. 선비는 깜짝 놀라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소 낭자. 그대가 워낙 아름다워서 이렇게 따라왔구려. 이씨는 경황이 없어서 선비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적이 들어온 줄 알고 기겁했는데 시골 선비라는 것을 알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지요. 선비는 나무 그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 이씨는 방 안에 켜진 등불 때문에 얼굴이 환히 보였지요. 선비는 사과를 하면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화들짝 놀라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혹시 곽씨 나리댁 마님이 아니십니까? 이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김가댁 아들이옵니다. 작년 여름에 나리와 함께 아버지를 뵈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씨는 놀라서 입을 막아 버렸습니다. 선비는 반가운 나머지 몸을 일으켜 다가왔는데 이씨는 기겁해서 뒤로 물러섰지요.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보니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마님, 왜 그러시옵니까? 그때 김도령이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닙니까? 이씨는 김도령을 보고 또 한 번 기겁했고 선비가 이 상황을 눈치채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지요. 선비도 많이 놀란 탓인지 별말 없이 거처를 나가려고 했습니다. 망연자실한 이씨는 한동안 멍하고 있다가 바로 선비를 따라갔습니다. 김도령은 그저 어리둥절했지요. 마님, 저를 따라오신 겁니까? 송구하옵니다. 면목이 없사오나 오늘 저를 만나시지 않은 것으로 해주시지요. 선비가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내심 이 남자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작년 여름에 봤던 김씨는 워낙 말이 없고 얌전해서 눈에 띄지도 않았습니다. 이씨가 아는 것이라고는 성품이 아주 좋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곽씨의 칭찬이었지요. 마님의 뜻은 이해하오나 전혀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큰일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무엇을 보셨다는 겁니까? 이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씨 입가에 미소가 서서히 번져가고 있는 겁니다. 마님, 댁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보낸 서찰을 기다려 주시지요. 무슨 서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대가 나에게 서찰을 보내고 기다리라고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요? 그럼 마님과 함께 있던 남정네가 누군지 좀 알아봐도 되겠습니까? 이씨는 욱하는 감정을 애써 숨겼습니다. 여기 맡겨둔 면포와 말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가져가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죠. 겨우 면포와 말이옵니까? 무엇을 원하는 것이요? 저는 그저 김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씨가 허락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저 마님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이씨는 어지러질했지요.
김 씨는 한눈에 반한 이 씨를 안고 싶은 욕심이 난 것입니다. 그것을 간파한 이 씨는 일단 연락을 기다리겠다고 해놓고 보냈습니다. 다시 거처로 돌아오는 이 씨는 복잡해진 머리를 싹 씻어내고 싶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고 여겼지요. 마님, 무슨 일이었는데 그러십니까? 이 씨는 김도령을 보자마자 바로 품에 안겼습니다. 대답은 하지 않고 등불을 과격하게 후 하고 불어서 껐지요. 김도령의 물건에 미친 것처럼 바로 바지를 내려버리는 게 아닙니까? 꽉 깨물듯이 과격하게 나오니 김도령은 놀라서 숨을 삼켰지요. 김도령은 이 씨의 무력에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끈끈한 소리가 방안을 뒤덮는 동안에 주막에서 놀던 사내들의 흥겨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 사내들의 부인들까지 놀러오면서 여인들의 꾀꼬리 같은 노래까지 들렸지요. 이 씨의 입놀림이 부인들의 리듬을 타고 김도령을 마음껏 간지럽혔습니다. 여기에 동네 과부들까지 합세했습니다. 한 과부는 이렇게 외로운 밤에 남정네와 허리라도 잡고 놀고 싶다고 하면서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한껏 끈끈하게 달아오르게 한 이 씨는 과부들의 웃음소리에 맞춰 야릇한 미소를 지었지요. 이제 촉촉해진 물건이 열린 문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이 씨가 노래를 부르듯이 쾌감을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이 씨는 김도령을 두고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곽 씨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해서 이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당황한 이 씨는 태연한 척 인사를 했지만 곽 씨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껏 상기된 얼굴이 위화감을 주었지요. 그날 밤 곽 씨는 갑자기 이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밤일을 제대로 못한 곽 씨가 갑자기 다가오니 이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곽 씨는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다음 편에 이어지는 이 씨의 아슬아슬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 규방 부인 이 씨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곽 씨는 사실 사냥을 하러 간다는 핑계로 밤일에 좋다는 여러 한약을 먹었답니다. 한약에 대해 잘 안다는 박 씨 영감댁을 찾아서 여러 고민을 털어놓았지요. 그뿐만 아니라 박 씨 영감댁에 머물면서 모처럼 신체까지 단련했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씨는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약을 다려먹고 몸까지 단련했다고 하니 김도령과의 일이 더 미안했지요. 곽 씨는 모처럼 이 씨와의 황홀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이 씨가 생각지도 못하게 물건이 용솟음치는 게 아닙니까? 한약 덕을 봤다고 믿은 곽 씨는 이 씨를 꼭 아는 채 잠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 곽 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평상시답지 않게 포근한 미소를 짓더니 갑자기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갑자기 밤일에 적극적인 것도 이상했는데 갑자기 가장으로서 모두 포기하겠다고 하니 이상할 수밖에요. 이 씨는 불안했습니다. 김도령 얘기를 꺼내는 것을 보면 곽 씨가 눈치를 챈 것 같았지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의외였습니다. 평소 곽 씨라면 김간의 집까지 쫓아가 노발대발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곽 씨의 얼굴이 매우 평온해 보였습니다. 날이 정말 그뿐이옵니까? 제 나이를 생각해서 떠나시는 것이 맞사옵니까? 곽 씨는 다시 한번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씨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재산까지 남겨주고 먼 지방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얘기를 전해 들은 김도령은 흥분했지만 이 씨와 당장 함께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곽 씨가 이 씨를 놔준 것이지만 사람들은 모두 이 씨를 의심했지요. 젊고 어여쁜 여인이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서 곽 씨가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니 이 씨는 당장 김도령을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김도령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곽 씨처럼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이제 이 씨를 잊었습니다. 곽 씨 주변 사람들도 다시는 이 씨 얘기를 꺼내지 않았지요. 이 씨는 나름대로 수완이 좋아서 재물을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능력 좋고 어여쁜 과부라는 소문이 돌면서 양반댁 자제들까지 다녀갈 정도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씨를 모시는 여종들 사이에서 개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자유분방한 편이라서 여종들도 편히 할 말을 할 수 있었지요. 이제 아씨도 어엿한 부호가 되셨는데 개가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 씨와 가장 가까운 여종 홍란이 그 귀여운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씨가 개가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남정네들이 줄을 섰으니 개가해야 한다는 말이 안 나오는 게 더 이상했지요. 사실 이 씨는 이제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곽 씨가 떠난 이후에 그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요. 눈물을 흘리며 떠난 김도령도 가끔 머릿속에서 떠올라 계속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씨는 홍란의 고집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종들이 홍란을 앞세워서 혼례를 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 이번 주에 선비들이 모여 사은회를 연다고 합니다. 장시에도 갈 겸 선비들 구경하러 가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아씨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혹시 압니까? 사은회라면 스승들을 모시는 모임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듣기로는 혼처를 위해서 여인들이 모여든다고 하옵니다. 아씨가 가시면 아마 으뜸색시가 되지 않겠사옵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거라. 나는 이미 과부가 된 몸인데 어느 남정네가 눈길을 주겠느냐. 아씨도 참 너무 겸손해도 흠이라고 누가 욕하옵니다. 사은회는 조촐한 분위기로 치러졌습니다. 스승의 용모를 가진 노인들이 등장했고 젊은 선비들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었지요. 홍란은 잘생긴 선비들을 찾느라 분주했지만 이 씨는 크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이 씨 눈에 한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선비처럼 젊은 건 아닌데 몸은 아주 듬직하고 얼굴 생김새도 제법 깔끔했지요. 모든 여인들이 젊은 선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을 때 그 남자는 스승들과 한 사람씩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씨, 저분이 누군지 바로 알아보고 오겠사옵니다요. 너는 참 눈치도 빠르구나. 홍란은 눈치도 빠르지만 나름 정보력도 탁월했습니다. 금방 머슴들이 아는 이야기를 모두 전해줄 정도로 너스레도 아주 잘 피웠지요. 한양에서 온 주간의 자제분이라고 하옵니다. 선조 때부터 재상 어르신들이 많아서 나름 전통 있는 집안이라고 하옵니다. 이 씨는 스승들과 오붓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 씨를 보았습니다. 미소를 지을 때 성품이 매우 어질게 보여서 이 씨도 절로 웃음이 나왔답니다. 다음 날 생각지도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홍란은 누가 왔는지 마중 나왔다가 깜짝 놀랐지요. 여기 주인마님 계시느냐? 아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때 맞춰서 이 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주 씨는 이 씨를 보고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절세미인이 등장하니 괜히 긴장했지요. 방에 들어온 주 씨는 이 씨의 얼굴을 뜯어보고 있었습니다. 제 얼굴에 뭐라도 묻었사옵니까?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습니다. 여기 주인마님의 평판이 워낙 좋다고 하여서 궁금해서 왔는데 이렇게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씨는 주 씨의 농담이 나쁘지 않았지요. 가까이서 보니 인물도 생각보다 훤칠했습니다. 이 정도의 남자라면 개가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이 씨는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와 보았습니다. 제가 왔사옵니다, 마님. 이 씨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1년 전에 떠났던 김도령이 아니니까. 이 씨는 다급하게 김도령을 사랑채로 데려갔습니다.
홍난이는 김도령이 무턱대고 들어오려는 게 이상해서 막고 있었는데 이 씨의 행동은 더 이상했지요. 대체 여기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마님, 이제 때가 왔사옵니다. 때가 오다니요.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 승낙하셨습니다. 마님과의 혼례를 허락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씨 역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다가왔지만 모든 것이 거짓말 같았지요.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던 주씨 역시 가짜일 것만 같았습니다. 마님, 그간 더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저는 지난 1년 동안 마님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김도령은 다짜고짜 이 씨를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마님의 냄새가 정말 그리웠사옵니다. 그렇게 흠모하던 김도령이 혼례 약속까지 받아왔지만 이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랐지만 김도령과 만나면 안 된다고 믿었지요. 도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미 과부가 된 몸인데 어찌 도련님과 혼례를 올린단 말입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제가 이렇게 장성하게 돌아온 게 기쁘지 않습니까? 마님을 평생 호강시키려고 학문에만 매진했습니다. 그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를 처로 맞이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도련님 집안을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고개를 들고 살 수가 없을 것이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도령은 머뭇거렸지요. 저도 도련님과의 추억은 소중합니다. 제게 다른 감정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지요. 하지만 다 지난 일 아닙니까? 도련님도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시고 다른 여인을 만나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마님이 어떻게 저를 잊을 수가 있습니까? 화가 난 김도령은 바로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주씨가 서 있었지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 두 분이 나누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초면에 못 볼 꼴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주인마님의 진면목을 본 것 같아 아주 기쁩니다. 주씨의 예상 밖의 반응에 이 씨는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앞으로 저를 유균으로 불러주십시오. 저는 이미 주인마님을 처로 맞이할 준비가 끝났는데 주인마님은 어떠신지요? 이 씨는 유균으로 불리는 이 남자가 더 마음에 들었지요. 보통 남자들은 과거에 만난 연인이 불쑥 찾아오면 화를 내기 마련인데 유균은 오히려 이 씨를 현명한 여인으로 본 겁니다. 이 씨 역시 마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이 개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씨는 유균과의 하룻밤을 위해 전통주와 품질 좋은 소고기까지 대접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 씨가 먼저 등불을 끄고 유균의 품에 안겼습니다. 유균 역시 모처럼 여인을 안았는지 뜨거운 욕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지요. 이 씨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과부의 몸으로서 부호가 되기 위해 남자들은 등지고 살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이 씨는 유균을 눕히고 딱딱한 물건을 바로 세워서 따스한 입김을 불어넣었습니다. 유균이 몸을 움찔하자 이 씨는 재밌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으로 쑥 올려주니 유균은 새삼 여인의 손길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서 끈적한 기운이 하체를 타고 덮치니 유균은 자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막 이 씨가 유균 위에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여종 홍난이 알아서 해결할 줄 알았지만 요란한 소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유균과의 야릇한 감정을 깨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지요. 이 씨가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씨, 이자가 무조건 아씨를 만나야 한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시옵니까? 웬 남자가 홍난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씨는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지요. 이 씨가 나타나자 이 남자가 홍난을 제쳐두고 뛰어와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까? 마님, 셋내의 만식이옵니다. 만식이라고? 이 씨는 그게 누군가 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얼얼했습니다.
만식이는 바로 곽 씨의 수발을 들던 그 머슴이었습니다. 김도령과의 미래를 몰래 훔쳐보고 협박까지 했던 그 만식이었습니다. 이 씨는 소름이 끼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유균이 보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마님, 역시 여전히 아름다우시군요. 마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사옵니다. 만식이는 감정이 복받쳐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 씨는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루에 2번이나 벌어졌으니까요. 홍나는 이미 이 씨의 의중을 눈치채고 머슴들을 불러서 만식이를 내쫓았습니다. 만식이는 나가면서도 마님이 그리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저 남자는 누굽니까? 유균이 방에 들어온 이 씨에게 조심히 물었습니다. 전부의 머슴이었사옵니다. 그런데 저자가 왜 이곳까지 온 것이요? 설마 저 머슴하고 그것은 아니옵니다. 오늘 낮에 찾아왔던 그분과의 일을 의심하고 미행했던 자였습니다. 아니, 감히 마님을 미행하다니 설마 바깥 양반이 시킨 일이었소?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마님이 그리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게 무슨 말이오? 저 역시 혼란스럽사옵니다. 저 사람은 절 미행한 것도 모자라서 협박까지 했사옵니다. 저런! 어디서 감히 머슴이 협박을 한단 말이오? 그러게 말이옵니다. 한참 열을 올린 두 사람에게 갑자기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흥은 깨졌지만 이 씨는 전통주 한 잔을 건넸지요. 나리 너무 괴념치 마소서. 천지분간 못하는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옵니다. 그럼 그렇지. 전통주를 입안으로 털어 넣은 유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이 씨가 아름다운 건 변하지 않았지요. 유규는 한참 동안 이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리 왜 그렇게 보시옵니까? 아름다워서 그렇소. 얼마나 아름다우면 저렇게 머슴까지 달려와서 저 지랄을 하고 있단 말인가. 유규는 어설프게 허허하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또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닙니까? 아니, 또 그 머슴이 온 게 아니오? 잠시 기다려 주소서. 이 씨는 불길한 표정으로 밖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웬 남자가 홍난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게 아닙니까? 아씨, 이 남자는 또 누군데 아씨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옵니까?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이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지 알고 싶지도 않았는데 낯이 익은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마님,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바로 김간의 아들이옵니다. 이 씨의 머릿속은 이미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김도령에 이어 곽 씨가 아끼던 머슴 만식이까지 등장했으니 그때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홍난 앞에서 떠드는 남자는 바로 김도령과의 밀회 당시 지나갔던 시골 선비였습니다. 곽 씨와 가까운 김간의 집에 갔다가 처음 봤던 그 남자였지요. 마님의 기별이 없어서 서찰을 보냈사온데 이미 한양을 떠나 안 계시더군요. 마님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사옵니다. 이 씨는 현기증 때문에 비틀거렸지요. 홍나는 이번에도 머슴들을 불러서 김 씨를 내쫓았습니다. 제발 그 말만은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김 씨는 나가면서도 마님이 그리워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규는 이번에도 문틈 사이로 다 지켜보고 있었지요. 저 남자는 또 누구요? 전부와 가까웠던 김간의 아들이옵니다. 저 사람은 왜 잠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요?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오늘 낮에 봤던 그분과의 일을 알고 협박을 했사옵니다. 유균이 탁자를 꽝 하고 치자 이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것들이 어찌 합심하고 감히 마님을 협박을 한단 말인가? 노여워하지 마소서. 눈이 마주치자 또 한 번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유규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 씨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나리 오늘 일로 저 역시 괴롭사옵니다.
1년 전에 이미 묻어두었던 남정네들이 왜 갑자기 찾아왔는지 모르겠사옵니다. 유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부인 말이 맞습니다. 부인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것들이 흑심을 품고 찾아온 게 아닙니까? 그러더니 유균이 조심스럽게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까? 이 늦은 시간에 가시려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저는 마땅히 걔가 얘기를 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부인 말씀대로 오늘은 혼란스러운 날이니 이만하도록 하지요. 그 말씀은 오늘 찾아온 흑심을 품은 세 남자들 때문에 떠난다는 말씀으로 들리옵니다. 유균은 가려던 발길을 멈추고 이 씨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소인배처럼 행동했구려. 미안하오. 오늘 확실히 안 것은 부인을 여중오거리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 안심하시구려. 이 씨는 그날 밤 홀로 흐느꼈답니다. 이제야 좋은 배필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김도령을 포함한 세 남자들이 망쳐놓았으니까요. 이 씨는 그저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지요. 너무 어린 나이에 혼례를 올려서 뜻대로 살아갈 기회도 없었답니다. 좌절한 이 씨는 홍란을 포함한 종들을 양민으로 만들고 혼자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대부호가 되면서 이제 그 누구도 부러울 사람이 없는데도 종들을 모두 풀어주려는 것이었습니다. 늘 눈웃음을 지으며 명랑하게 살아가는 홍란을 보고 있자면 그녀 역시 자유롭게 살아가야 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란은 기어코 떠나지 않고 이 씨 곁을 지키겠다고 버텼습니다. 홍란뿐만 아니라 여종과 머슴들도 이 씨와 함께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감동한 이 씨는 종들과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유규는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서 유규는 이 씨의 집을 찾았다가 종들끼리의 우애를 확인하고 돌아갔었지요.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유규는 이 씨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종이 주인 곁을 떠나지 않고 남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종들과 저렇게 우애가 좋은지 희한했습니다.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은 유균에게 충격이었지만 그만큼 이 씨가 좋은 여인이라는 것을 방증한 셈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씨와 유균의 혼례 소식이 전해지자 곽 씨도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곽 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요. 곽 씨는 평소 이 씨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대부호가 된 건 놀라운 일이었지만 종들과 허물 없이 지낸다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지요. 농조연운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가 구름을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이 씨처럼 속박당한 몸이 자유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자유를 꿈꾸는 규방 부인 이 씨의 이야기였습니다.